야, 이걸 참 좋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부산 모터쇼에서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를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르노코리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현대기아차는 기본이고요. 작년 서울 모터쇼는 KGM이 큰 관심을 불러 모았듯 올해 부산 모터쇼는 르노코리아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상 이번 부산 모터쇼를 시작으로 르노코리아의 판매 모델 라인업도 대대적으로 바뀔 거고요. 오로라 1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데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산 모터쇼를 앞두고 르노코리아가 파격적인 할인을 공개했습니다. 르노코리아 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QM6뿐만 아니라 XM3도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할인 가격에만 주목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게 숨어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한테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XM3 할인이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팔릴 오로라 1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차종들은 워낙 노후된 차종들이 많기도 하고 QM6는 곧 후속 모델도 나오잖아요. 오늘은 XM3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할인을 해주는 건 이름이 바뀌기 전 XM3 그리고 이름이 바뀐 뒤 아르카나 모두 해당됩니다. 3천만원대였던 차를 2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했는데 진작 이렇게 팔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 가격을 거의 600만원이나 내린 겁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트림을 추가하면서 400만원을 내렸고 이번에 XM3 재고 물량도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340만원까지 혜택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적게는 400만원 선, 많게는 700만원 이상 가격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XM3는 비싸다, 그 가격대로 다른 차를 사는 게 낫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생각보다 많이 내려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소리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600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할 수 있었다는 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처음에 저렴하게 출시하고 연식 변경 때마다 가격을 살짝 올리는 게 나았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XM3는 소형 SUV잖아요. 소형 SUV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나요? 표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신형 코나가 출시 초기에 판매량이 주춤했던 이유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출시 초기 당시 트랙스보다 판매량이 안 나왔잖아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풀체인지 되면서 가격이 오른 것도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내연기관 모델보다 평균적으로 비싸기도 하고, 가격 범위를 말할 때 하이브리드 모델의 풀옵션 견적 가격을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가격이 뜬 걸 보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트랙스가 오히려 괜찮은데 그냥 여기로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소비자들이 많았다고 보고요. 다만 코나는 안 팔리고 트랙스는 잘 팔리는 구도가 왜 오래가지 못했냐,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코나는 현대차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일단 고민 리스트에 올려놓고 견적을 냅니다. 처음에는 비싼 줄 알았다가 막상 견적을 내보면 다른 차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될 확률이 비교적 높다는 거죠. 이 와중에 트랙스는 또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버리고 말았죠. 아마 트랙스가 국내 배정 물량도 신경쓰고 24.5년형 이런 것만 안 내놨어도 판매량 유지를 꽤 오랫동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트랙스는 점점 말이 많아지고 코나는 견적을 내보면 풀옵션까지 안 가면 가격이 꽤 괜찮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코나를 사거나 아니면 그냥 무난하고 합리적인 셀토스로 가면서 셀토스 판매량이 넘사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소형차는 처음 알려주는 표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XM3는 이 전략에서 아주 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모델보다 비쌉니다.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르노 삼성이 표시 가격을 어떻게든 낮추거나 낮아 보일 수 있게 노력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왜 제가 처음에 할인 가격을 말씀드렸겠어요? 아무리 출시된 지 좀 된 차라도 600만원 이상을 내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원래는 대부분 페이스리프트, 심지어 연식 변경을 할 때도 가격을 올리니까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이유가, 만약 처음부터 이런 이상적인 전략으로 가격이 잘 나와줬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르노코리아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뭐 판매량이 많이 나오고 회사 판매 실적과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게 훨씬 좋았을 거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어떤가요? 해외 시장은 볼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만 보면 마침 전기차도 가격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EV3는 보조금 포함 실구매 가격이 3천만원 초중반, 일각에선 2천만원대도 가능할 거라는 말이 나오던데 전기차는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죠.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인 충전 인프라까지 충족이 돼야 사는 게 전기차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공간, 생활하는 반경에 충전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따져보고 장거리를 자주 뛰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차를 사게 됩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하이브리드 차를 좀 더 부담 없이 살 수 있고 가성비 전기차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보단 비싼 게 사실이잖아요. 마침 시장에서는 가성비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XM3가 입소문으로 대박난 가성비차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면 르노는 한국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셀토스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고 코나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순수 전기차도 있지만
있지만 비교적 가격이 비싸니까요. 물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르노코리아는 이러한 교훈을 오로라 1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겁니다. 오로라 1은 잘 팔려야 하는 이유와 저렴하게 팔려야 할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잘 팔려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르노가 그룹 차원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오는 차고 그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차이기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신차를 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렴해야 할 조건은 뭐다? 한국에서 생산하고 중국 지리 자동차가 굉장히 짙게 묻어있는 차이기도 하면서 이 차가 실패하는 순간 그 뒤에 나오는 프로젝트 신차 모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XM3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로라 1이 출시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소렌토급 전기차도 분명 나올 겁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지금처럼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좀 더 비싸게 팔릴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는 아직 수명이 꽤 길게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많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을 버거워하고 있고 정치적 문제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전기차 전환이기도 하면서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은 철저히 자국이익 중심적 사고로 전기차 전환을 주도하려 할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 이걸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처음 주어지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 자동차 시장은 한번 낙인이 찍히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런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번 비싸다고 인식된 차는 단종될 때까지 안 팔리고 처음에 가격이 괜찮다는 평가를 많이 받은 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차 효과를 잘 끌고 가더라고요. 시기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원인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정보가 워낙 빠르게 정보 수용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정보 수용자들이 정보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큽니다. 과거에는 TV 채널이나 신문사 정도만 선택해서 봤지만 요즘은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콘텐츠도 취사 선택해서 정보를 수용하잖아요. 여기에 요즘은 정보를 해석해서 머릿속에 집어 넣어주는 걸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합니다. 즉 실제로 그 제품이 얼마나 좋고 가격은 또 얼마나 합리적인지에 상관없이 다수의 정보 수용자들이 비싼 차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면 그 차는 비싼 차로 낙인이 찍히고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현대기아차처럼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 사주는 차가 아닌 이상 이걸 회복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하고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가격이 올라도 별말 없는데 유독 르노나 KGM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컨대 내 차가 달릴 수 있는 속도는 시속 50km예요. 그런데 내가 이겨야 하는 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100km다. 그럼 더 빨리 출발을 해서 격차를 줄이든 더 많은 거리라도 갈 수 있게 노력하든 해야 이기기는 힘들어도 비슷한 수준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소비자들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라면 더 상품성 좋은 차를 삽니다. 그럼 상품성을 더 좋게 만들던가 그게 아니라면 가격이라도 저렴해야 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않았다면 소비자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판매량 이라는 숫자로 잔인할 만큼 명확하게 나타나 버립니다. 한번 그 굴레에 빠져버리면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마침 KGM과 르노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번 부산 모터쇼 시즌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르노코리아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릴 거고 KGM은 비슷한 시기에 토레스 쿠페가 나올 겁니다. 어떤 전략으로 어떤 가격으로 나올지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 신중하게 출시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